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에서 조선기계업종 맡고 있는 한영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조선기계업종의 펀더멘탈이 왜 쉽게 꺾이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한 3개의 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조선기계 업종에 대해서 시장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2026년에 어떤 고민을 또 하시게 될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고민과 걱정들이 왜 너무 이른지에 대한 펀더멘탈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조선기계 업종 서브 섹터로는 조선업종을 가장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시장이 고민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선과 그 다음에 기계업종 대표인 방산주의 주가,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말 그대로 지난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계열로 보시면 주가는 상당한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중간중간에 짧은 조정들은 왜 나타났느냐라고 보면 결국은 너무나 모든 지표들이 좋아지다 보니 역설적으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주기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산업재해의 피크아웃을 걱정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이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피크아웃 우려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매년 지난 한 5년 동안 1에서 3분기 동안의 주가 상승률과 그 다음에 4분기의 주가 상승률을 넣어놨는데요. 2025년 4분기에도 주가가 꽤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새로운 이슈가 아닌 게 과거 한 3년치를 보시더라도 매번 4분기에는 약세가 나타났었고, 이러한 약세의 원인은 아까 설명드린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 올해 이렇게 잘했는데 내년에 추가 성장이 있을 수 있을까? 높아진 기저에 대한 걱정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펀더멘탈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산업재는 사이클이 길고요. 피크아웃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도한 우려는 제가 보기엔 지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차트에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4분기에 나타난 약세보다는 그 앞에 1, 3분기의 상승률인데, 결론적으로는 매년 상반기가 되면 전년도 4분기에 나타났던 조정을 충분히 보상할 만큼의 회복을 보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연말에 주로 제기되는 그 우려들이 대부분 펀더멘탈의 변화가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에 근거한다라는 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펀더멘탈 관점에서 왜 이런 우려가 너무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산업재는 사이클이 매우 긴 산업입니다. 한 2, 3년 혹은 3, 4년 좋아졌다고 해서 쉽게 사이클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긴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한 번 호황기에 들어서면 그 방향성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조선과 그 다음에 기계업종 대표인 방산으로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왼쪽 부분은 신조선가, 그러니까 선박의 가격과 그 다음에 글로벌 대형 조선사의 개수입니다. 과거 2006년, 7년, 8년 사이클을 보시면 업황이 좋아져서 성가가 올라가는, 쉽게 말해서 업황이 좋아질 때는 많은 신규 진입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을 보시면요, 선가가 올라가고 수주가 늘어나는 국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신규로 조선업에 진출한 업체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건 조선업을 좌지우지하는 한국의 인력난 문제, 그 다음에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기술적 진입장벽입니다. 조선이란 섹터는 다른 산업재와 마찬가지로 캐파를 늘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 얘기는 신규 진입자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진입장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잉 공급이 일어날 확률이 당분간은 크지 않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체 사이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산업재에서 보통 이제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원리는 과거 초호황기에 주문이 되거나 만들어진 제품들이 수주가 몰려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이제 제품이 인도가 되고 그 제품들의 교체주의가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전체 배들의 설령, 그러니까 배들의 나이인데요. 지난 2006, 7, 8년이 조선업의 가장 호황기였고, 그때 주문된 배들이 2008, 9, 10, 11, 12까지 인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의 나이가 이제 13년에서 한 16년 차가 됩니다. 배 평균 수명은 보통 이론적으로 한 30년을 보는데요. 환경규제 때문에 최근에 이것이 조금 짧아져서 20에서 25년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많은 배들의 교체 주기가 도래하는 시기는 이제 13년에서 16년 연차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 뒤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의 피크는 2006, 7, 8에 발주된 배들의 교체 주기가 될 텐데 그 교체 주기가 돌아오는 다음 사이클의 피크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 세계 장기 시계열의 선박 수주 트렌드입니다. 실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사이클은 1970년대 초반에 대형 발주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 피크는 보시는 것처럼 2006, 7, 8년도에 왔습니다. 이 양 사이의 시차가 대략 한 35년 정도 됩니다. 배의 아까 말씀드린 이론적 평균 수명과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사이클은 어떠냐라고 보면 2007, 8년도부터 사이클이 꺾이기 시작해서 바닥을 2020년 정도로 보게 된다 그러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2026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2026년은 현재 호황기에 5년에서 한 6년 차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 규제 때문에 선박의 수명 주기가 짧아지고 사이클이 20년으로 짧아졌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대략적으로 10년의 호황과 10년의 불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는 호황기의 한 중반쯤 와 있기 때문에 피크를 우려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게 판단이고요. 기계업종 대표인 이제 방산주도 똑같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애초에 좌측에 보시면 국내 주요 업체들의 수주 잔고인데요. 현재 수주 잔고로만 하더라도 한 4년치 이상의 영업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피크를 얘기하기에는 쌓여있는 일감이 많은 데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은 무기도 수명 주기가 배처럼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20년 동안 투하되는 코스트 중에 무기를 최초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중간에 획득비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코스트를 100이라고 했을 때 한 40 정도가 초반 구매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50에서 60% 정도는 무기를 판매한 이후에 유지보수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얘기는 한번 무기를 판매하면 그 뒤에 더 큰 비용이 더 장기간에 걸쳐서 후속 지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역시 시사점은 아직까지 피크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선기계 산업 내에서는 어떤 산업을 저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느냐? 저희는 조선 업종을 상대적으로 선호합니다.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지표와 모멘텀이 양호할 것으로 본다라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 지표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2026년에도 신규 수주가 글로벌리 2025년과 유사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서 지금 좌측에 보시는 차트처럼 결국은 26년도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6년 연속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가도 견고한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선사들이 일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오른쪽 표를 봐주시면 오른쪽 표는 전 세계 수주 잔고를 인도량으로 나눈 일종의 일감 연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올해의 인도량을 기준으로 나눈 전 세계 일감 연수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4년치 정도가 있습니다. 26년 인도량 기준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3.7년치의 일감이 25년 말 기준으로 존재하는데요. 과거 10년 평균이 당해 기준으로는 3년치, 1년 뒤 인도량을 기준으로 2.9년치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글로벌 조선사들의 일감은 매우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사들이 저가 수주에 나설 유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가도 현재의 견고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 모멘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은 LNG 캐리어 관련한 모멘텀이 예상이 됩니다. 왼쪽 표는 현재 지어지고 있는 천연가스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한 LNG선 수요를 계산한 것이고요.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연간 한 70척에서 100척 정도의 LNG 캐리어가 당분간 3, 4년 동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참고로 연간 한 60척 정도만 나와도 대박인 시장의 LNG 캐리어이기 때문에 LNG 캐리어 시장은 굉장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LNG 캐리어는 바로 한국의 주력 선종입니다. 특히나 오른쪽에 미국의 LNG 시장 점유율이 있는데요. LNG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 현재 미국과 관련이 되어 있고 미국과 관련된 LNG 프로젝트가 이제 중국에 선박을 발주할 가능성은 저희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LNG 캐리어 시장이 픽업을 하게 되면 한국 조선업체에 대한 관심도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업종이나 전력기기, 방산, 그 다음에 건설 장비랑 다르게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해외에 피어 그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그 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라인메탈의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조선은 역설적이지만 해외 피어 그룹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익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드릴 게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추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면 됩니다. 2025년에 있었던 2026년 이익에 대한 추정치 변화를 지금 테이블에 보고 계신데요. 조선이 방산이나 전력기기보다는 더 큰 이익 추정치 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다른 섹터와 다르게 꾸준히 이익 전망이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가 상향 조정 그리고 추가 이익 성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추가 이익 성장의 가시성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조선은 저가 수주 물량이 소진이 되고 고가 수주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추가 이익 성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소를 포함한 전 세계 조선소들은 주로 매출을 2022년 수주분에서 창출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표를 봐주시면 표의 중간을 보시면 2023년하고 24년, 25년에 수주한 물량들이 2022년 대비해서 몇 %나 이제 높은 수준이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이 한 7% 높고요. 24년은 한 17%, 여기다 환율까지 넣으면 24년 물량은 거의 24%가 높습니다. 그 얘기는 22년 물량이 지나가고 23년, 24년 물량이 매출에 반영될수록 이익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센서스 자체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시장이 2026년 이익 추정치를 얼마나 상향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이익 추정치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향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봐주시면 2025년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률이 메이저 조선사 합계를 보시면 11.6%입니다. 26년은 14%, 그러니까 2%포인트 좀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계실 거고요. 2027년은 1%포인트밖에는 가정을 안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에 보신 것처럼 24년, 23년 수주분이 22년 대비해서 특히 24년은 20% 이상 성과가 높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보시는 것보다는 마진 개선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얘기는 결국은 이익 추정 상향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이 현재보다 조선은 훨씬 싸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탑픽 말씀을 드릴 텐데요. 조선업종 내에서는 여전히 현대중공업에 대한 선호도를 유지합니다. 이유는 이익 개선의 가시성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과거 사이클에서도 현대중공업은 경쟁사보다 늘 높은 영업이익률을 발휘해 왔습니다. 엔진 사업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가 구조가 우수하고요. 이 부분은 현재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특히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계열사인 현대사무중공업이 2025년에 영업이익률 한 17% 예상을 하고 현대중공업이 12%, 갭이 한 5%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이 차이는 단순히 현대중공업이 아직 3호보다는 고선가 물량의 매출인식 포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심플하게 보면 양쪽이 계열사이기 때문에 전략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심플하게 고선가 물량이 반영이 되면 아주 쉽게 최소한 현대 3호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률은 쉽게 캐치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익 개선에 대한 가시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선기계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조선업종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대적인 선호일 뿐 산업재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2026년에도 저희는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크아웃 논란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제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피크아웃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장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는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